예, 제가 시간을 착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가급적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업은 이렇게 뭐 12월 달까지는 그냥 이 방식으로 하고요. 1월 달부터는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 수업 시간이 10시 10분부터 1시 30분까지 고려되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1월 달부터는 민법은 요래 좀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45분이나 한 40분쯤 요렇게 1시간씩 해가지고 4교시로 좀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것도 한 1시, 한 10분 정도는 좀 써가지고 1시 한 40분 정도에 기본적으로 마친다로 요래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제가 빨리빨리 수업은 진행을 하겠는데, 근데 민법이 처음에 하시는데 양도 좀 많고, 그리고 뭐 하여튼 처음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것도 좀 힘들어 하시고, 그러니까 짧게 해가지고 하여튼 한 10분 정도만 제가 수업을 시간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조금씩 쉬고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쉬시고 4교시로 고려 이제 앞으로는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뭐 그냥 요 시스템으로 고를까 뭐 크게 가도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하나 양해 부탁드리고, 요거요. 하나 보고 갈게요. 자, 그러면 악이 또는 과실이 있다라는 말을 뒤집으면 결국 뭡니까? 선이 또는 무과실입니까?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앞으로 한번 볼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자, 어떤 회사에서 공고를 낸 겁니다. 자, 사원 모집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얘들이, 자, 우리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하는데, 이런 분들은 모집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응모하지 마세요 해서 자, 이렇게 여성 또는 외국인은 응모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자, 이렇게 공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은, 자, 여성은 원합니까? 남성을 원합니까? 남성을 원하죠. 그리고 외국인은 응모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누구를 원하는 겁니까? 내국인입니다. 그럼 이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남성 또는 내국인을 원하는 겁니까? 남성 그리고 내국인을 원하는 겁니까? 이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이거죠. 되겠습니까? 한국 남자만 응모해라. 여자는 안 되고, 외국인, 그러니까 남자더라도 외국인 안 되고, 이 말 아닙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뒤집으면 결국 뭐다라는 겁니까? 선이 그리고 무과실까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선이 그리고 무과실, 요런 표현, 이걸 뒤집어 갖고, 요런 표현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습니다. 표의자, 의사표시자가 상대방한테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다라는 겁니까? 표시한 대로 혈액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자,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의사표시는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말을 뒤집으면 얘가 악이 또는 과실이 있으면 갑이 을한테 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는데, 그럼 그냥 은근슬쩍 넘어온 원칙적으로 유효다라는 말은 뒤집으면 결국은, 자, 이 비진이 표시가 유의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까? 악이면 안 되니까 선이어야 되고, 과실이면 안 되니까 무과실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뒤집으면 뭡니까? 상대방이 선이 더하기 무과실이 돼야지만 이 의사표시는 갑이, 표의자가 상대방한테 한 의사표시는 뭡니까? 유효다라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예, 지금은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기억하고 암기하고 하실 시간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충 요래 되겠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법조문을 자꾸 보는 연습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리고 자, 3페이지 110조
한번 보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자, 이랑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입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왜 우리 취소사유 4개입니다. 다 봤습니다. 제4강착에서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사기 강박, 110조 1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오, 109조에서 보셨습니다. 요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다 뭡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대충 요래 간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렇게 보시는 연습하시면 되고 7번의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크게 지금은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8번부터 시작해가지고 12번까지 전부 대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요게 최근에 문제가 대리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오니까요. 요거는 제가 대충 대리는 요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개관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요것도 조문 위주로 해서 그렇게 쭉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요래 봤습니다.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병이란 사람하고 요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매매 계약에 체결하면 이제 권리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을한테 대해서, 병한테 대해서 뭡니까?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길 거고요. 병은 갑한테 대해서 뭡니까? 자, 돈 줄 테니까 등기 넘겨주라. 그 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 혹은 집 넘겨주라. 물건 인도 청구권 이런 권리가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권리가 생기려고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까? 유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려고 그러면 자, 아까 봤습니다. 성립요건, 효력요건 해서 갑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갑이라는 애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이거 무효가 되기도 하고 취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계약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뭡니까? 계약이 무효다. 그리고 갑하고 을하고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다 갖춰지면 이 계약이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유효. 그리고 계약이 유효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권리가 변동이 되는 겁니다. 자, 뭐 대금 지급 청구권이니 물건 인도 청구권이니 그리고 뭐 병이라는 애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느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근데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나 분석적으로 봤는데 요번에는 이겁니다. 자, 갑하고 병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권리가 변동되려고 그러면 즉 병이라는 애가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그러면 일단 이 계약이 유효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유효가 되려고 하면 일단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 체결은 자, 두 명이 만나갖고 계약서에다가 자, 도장 찍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명을 하든지. 자, 근데 한 명은 야는 달나라 가 있습니다. 달나라에 가 있고 야는 뭡니까? 지금 화성 탐사선에 타가지고 화성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들이 뭡니까? 달나라가 있는 갑의 아파트를 사고 팔기로 계약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면 두 명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만나면 되겠습니까? 화성하고 달나라하고 중간쯤에 서 만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계약하기가 힘들게 아들이 죽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계약하기 힘들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계약, 즉 법률행위가 성립도 안 되고 성립이 안 됐으니까 유효가 될 일도 힘들 거고요. 그러니까 성립이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잘 안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들이 직접 계약하지 않더라도 누구 한 명 끼어갖고 계약을 자, 뭐 지금 을이라는 애가 즉 이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한국에 있는 사람인데 미국에 거주하는 갑이라는 애가 한국에 있는 자기 아파트를 처분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건 원칙적으로 뭡니까? 이 사람 국내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시간도 뭐 좀 그렇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갑이라는 애가 을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미안한데 내가 너한테 위임장 줄 테니까 내가 이 뭐 처분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하나 써줄 테니까 너 병하고 계약 좀 체결해 주라. 이렇게 부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당사자 간에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뭐 권리가 생기고 의무가 발생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지금 을이라는 애가 병하고 계약은 요래 체결했는데 요 계약의 효과는 요 두 명 사이에 생기는 겁니까? 요렇게 생기는 겁니까? 요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런 걸 본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법률행위의 대리라고 요래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라는 게, 자, 요거는, 일단 대리라고 하는 것은, 자, 등장인물이 한 명, 대리인이 한 명 더 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즉, 본인의 집을 상대방하고 이렇게 계약 체결함으로써 요 매매 계약의 효과를 누구한테 기속시키자라는 겁니까? 본인한테. 예, 요게 바로 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대리라는 걸 왜 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 자, 복잡하게 왜 아들 집 팔고 야가 돈 주는데 두 명이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한 명을 더 끼워 넣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차피 시간적인 장소적인 제한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1초 뒤에 서울에 있는 자 서울역까지 가실 방법 있습니까? 10분 드릴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자 예를 들자면 1시간 뒤에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라고 하면 만약 대리라고 하는 제도가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계약 체결 못합니다. 서로 뭐 시간도 조율해야 되고 근데 이처럼 한 명을 끼워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요 계약의 효과를 요 사람이 본인이 직접 갖고 간다라고 하면 본인 갑한테는 활동 영역이 그만큼 넓어지고 편한 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리라고 하는 요 제도를 두게 된 겁니다. 근데 요 대리는 특징 자체가 계약은 누가 체결합니까? 본인이 계약을 체결합니까?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합니까? 대리인이. 본인이 못하니까 대리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요 계약에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의 효과는 대리인한테 기속이 되는 겁니까? 본인한테 기속이 되는 겁니까? 본인한테. 그래서 대리는 특징이 법률 행위자, 즉 계약을 체결한 자와 법률 효과의 귀속자, 즉 계약의 효과를 가지고 가는 자 이게 분리가 된다라는 게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분리되는 이 제도를 왜 인정하는가? 본인한테 그게 유익하니까 이 사람이 직접 계약 안 해도 지금 계약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대리는 인정이 된다라는 필요하니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법률행위, 즉 모든 계약이 다 대리가 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는 기본적으로 재산상 법률행위에만 대리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왜 시험법인은 아닌데 왜 민법은 크게 재산법이니 가족법이니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법 그거를 신분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산행위가 아니라 신분행위, 즉 혼인, 입양 이런 것들 결혼 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가능합니까? 자 원래 갑이라는 애가 갑이 벽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이서 자 혼인신고하고 근데 바빠갖고 못 간 겁니다. 예식장에. 그래서 결혼식장에는 대리인 보내갖고 이 아들 두 명이서 딴따단 해가지고 신혼여행 가고 혼인신고는 이래 하고 하면 이건 누가 좋은 거지? 자 모르겠다. 이거는 됩니까 안 돼요? 이런 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신분행위, 가족법상행위는 대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행위는 대리가 가능한데요. 자 불법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갑이라는 애가 병을 정말 죽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안 죽이고 애를 한 명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내 대리인, 내가 너한테 자, 병을 죽일 수 있는 대리권 수여할 테니까 너 가가지고 병 좀 죽여주라. 해가지고 야가 이렇게 죽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대리가 된다라고 하면 살인은 야가 했지만 살인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본인, 야가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불법행위 이런 것들은 대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살인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야가 되는 겁니다. 죽인 애가.
됐죠? 그래서 불법행위 이거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 이것도 대리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사신, 자, 재산상 법률행위가 아니라 불사신은 대리가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 요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봅니다. 대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등장인물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3명 사이에 요거를 삼명관계라고 요래 부르는데 삼명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본인하고 대리인 사이의 관계, 즉 본인이 대리인한테 위임장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거를 대리권 관계 혹은 대리권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대리권 줬으니까 야가 뭡니까?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매매계약이 체결된 요거를 대리행위관계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 자, 위임장 줘가지고 대리행위, 즉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요 2명 사이의 관계입니다. 요거를 대리효과관계 혹은 대리효과 귀속관계라고 요래 부르는데 대리효과는 이렇게 2명 사이에 생깁니다. 자, 그럼 우선 여러분들은 자, 뭐부터 익숙해져야 되냐라고 하면 대리권 관계에서 대리권이란 말이 나오면 아,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의 얘기구나라는 거 이거부터 파악이 돼야 됩니다. 자, 지금 대리행위 관계라고 하는 건 누구와 누구 사이입니까? 아들 2명입니다. 근데 대리행위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이게 각각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를 이런 표현을 쓰는지 됐죠? 예, 그래서 대리권한을 수여한다. 위임장, 위임장을 통해 위임장을 주면서 대리권이라는 권한을 수여한다. 그게 대리권 관계입니다. 그리고 위임장 받았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률행위. 예, 법률행위. 그래서 요 법률행위가 맺은 요 2명 사이의 관계 요게 뭡니까? 대리행위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요 법률행위, 대리행위를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대리의 효과,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요게 요래 귀속이 됩니다. 됐죠? 자, 우리 지금 법률행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률행위는 공통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법률행위가 물권법에 가면 법률행위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물권행위. 채권법에 가면 법률행위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채권행위. 공법에 가면 법률행위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공법행위. 상법에 가면 법률행위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상행위 혹은 상법행위. 이래 부르겠죠? 그리고 대리에 오면 법률행위를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대리행위. 이게 결국 계약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요 지금 대리행위 관계, 대리권 관계, 대리효과 관계에서 요래 나오는데, 자, 대리효과는 나올 내용이 없습니다. 대리효과 요거부터 봅니다. 대리효과는 대리인한테 기속이 됐다, 본인한테 기속이 된다, 본인한테 직접 기속이 된다. 찍어보십시오. 요 계약을 했으면 요 계약의 효과는 야한테 기속이 됐다, 이렇게 기속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기속이 되겠습니까? 직접. 그래서 대리효과 요거는 본인한테 직접 기속이 된다. 이게 다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대리권 관계. 자,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라고 하면 일단 이 대리권이라고 하는 거 이건 어떻게 하면 생겨나느냐라는 겁니다. 대리권의 발생 원인입니다. 위임장 줬으니까 대리권이 생겨났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시는데 대리권의 발생 원인.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이 생겼으면 자, 그 대리권의 범위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리권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해서 범위를 볼 거고요. 요 대리권의 범위를 자, 제한하는 문제를 볼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리권 소멸 사유들을 이렇게 볼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요게 118조 조문이고요. 대리권 제한 요게 124조, 119조 해서 조문이고 대리권 소멸 사유도 127조, 128조에서
그냥 조문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4페이지도 한번 보십시오. 118조, 119조, 124조, 127조, 128조에서 여기 조문 나오죠. 그러니까 조문 내용 그대로가 그냥 시험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것들을 이제 하나씩 요래 볼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리권이 대리인한테 수여가 됐다, 부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행위, 즉 계약을 체결하겠죠. 예, 그래서 요 대리행위와 관련돼서는 자, 일단 대리행위에 관련돼서는 자, 현명이란 걸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명. 그래서 현명이란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대리행위의 하자. 자, 그리고 대리인의 능력 해가지고 요거를 114조 1항, 115조, 116조, 117조에서 요것도 전부 조문들입니다. 조문 한번 그냥 쭉 읽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고려 보실 겁니다. 자, 요 중에 한 문제, 최소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문이 4, 5, 6, 7, 8, 9, 자, 124, 7, 8 해서 요 조문 몇 개입니까? 한 10개쯤, 보자. 한 8, 9개 되네요. 요 조문에서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도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조문 한번 볼게요. 자, 그 전에, 자, 우리 민법에 나오는 법조문은 대리를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갖고 설명합니다. 법정 대리하고 임의 대리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정 대리인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미성년자, 엄마, 아빠. 대충. 그게 법정 대리이다. 그래서 아까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즉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는 엄마, 아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정 대리 말고 자, 회사에 가보면 수많은 대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 조대리, 무대리. 하여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리들이 있는데, 가들은 회사에 엄마, 아빠, 이런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회사에 수많은 대리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리도 이 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는 크게 법정 대리하고 임의 대리해서 요래 나눠보는데요. 자, 법정 대리라고 하는 거, 이거는 발생 원인, 즉, 어떻게 하면 법정 대리인이 생기느냐라는 겁니다.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법정이라는 말이, 법률, 규정. 요거의 줄임말이 법정입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의 발생 근거는 뭡니까?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가족법에 보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엄마 아빠가 된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둘 중에 한 명 법정 대리권 행사할 사람 정해야 된다. 그리고 엄마 아빠 다 죽었다. 한 명 죽으면 나머지가 되면 되는데 엄마 아빠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겁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이처럼 법정 대리는 무조건 다 뭡니까? 민법에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냥 제목만 알면 됩니다.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뭡니까? 법률 규정이 있겠지. 그 법률 규정 뭔데? 모르겠다. 시험 범위 아니다. 이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임의 대리권의 자, 발생 원인입니다. 그럼 임의 대리인, 회사에 그 수많은 대리인 혹은 지금 갑이 을한테 위임장 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가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말고 나머지가 전부 뭡니까? 임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임의 대리인이, 즉 임의 대리권이 발생되는 원인은 뭐냐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갑의 대리인이 된 겁니까? 위임장 받았으니까. 됐죠? 내 대리인 대주세요라는 위임장을 줬으니까. 그래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위임장을 주는 행위, 그거를 대리권한을 수여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요래 부릅니다. 수권행위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러면 봅니다. 수권행위는 모든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다.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다. 자, 수권행위는 모든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다. O입니까? X입니까? X. 자, 그러니까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수권행위입니다. 그럼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뭡니까? 법률 규정.
됐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 시험 문제는 대부분 다 이제 여러분들은 임의대리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법정대리는 그냥 제목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됐죠? 자, 그거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 이제 자, 야는 법정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생기고,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를 통해서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리권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범위입니다. 자,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겠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예, 정답. 법률 규정에 다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수권행위, 즉 위임장을 줄 때 그따 권한 범위를 정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자, 제가 여러분한테 자, 위임장을 준 겁니다. 이 부동산을, 이 건물을 좀 팔아주세요 해가지고 권한을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건물을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 건물을 수리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수리해가지고 팔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건 대리권 범위 내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혹은 자, 계약 좀 체결해주라 그 권한을 줬는데 계약만 체결하라고 했는데 계약 체결하고 그 중도금까지 시익받더라는 겁니다. 혹은 계약을 체결하라고 보내놨다면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수 틀렸어 해가지고 계약을 해제로 확 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건 과연 권한 범위 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대리권은 자, 수권행위를 할 때 범위를 정해주면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수권행위 범위, 그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배울 겁니다. 한 7, 8개를, 요런 대리권은 요런 행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배울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배울 거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권한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범위가 어디만큼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요 조문이 등장합니다. 118조. 조문 한번 볼게요. 조문 한번 보십시오. 자, 118조. 대리권의 범위에서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권한 범위가 불분명한 애들은 요런 행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호 보니까 보존 행위가 되어 있죠. 그리고 2호 보니까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에서 요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하실 수 있으면 요렇게 하고 아니면 1월 달에 수업 시간에 우리 교재에서 요렇게 제가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자, 118조 1호를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보존행위란 말 나오죠. 보존행위 뒤에다 요래 한번 써보십시오. 무제한. 보존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에서 요래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존행위하고 이용, 개량행위 1호, 2호 요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나중에 요래 묶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관리행위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처분행위해서 X 해서 요렇게 나중에 정식 교재가 나오면 요래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118조를 해석하면 요래 됩니다. 권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대리인들은 관리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권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대리인들은 처분행위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관리행위 중에 보존행위는 어디까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무제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행위 중에 이용 내지 개량하는 행위는 어디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 그러니까 대리의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 즉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쉽죠? 네? 이걸 갖고 그냥 시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거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는 거는 한번 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 요겁니다.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대리권 범위 제한. 자, 그러면 자, 우리 4페이지에
왼쪽에 양괄로 1번 대리권에서 동그라미 1번 발생원인, 동그라미 2번 범위, 동그라미 3번 제한이란 말 나옵니까? 예, 그거 보니까 요래 돼 있죠. 대리권 범위 제한해가지고 대리권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 사유, 예, 뭐 위반시 효과 해가지고 자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취지 여기다가 요 정도 좀 제가 설명드리고 요걸 하나 좀 써놓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대리행위에 따른 요 대리행위의 효과, 즉 대리행위의 결과는 모조리 누구한테 기속이 된다라는 겁니까? 야한테. 근데 한번 보십시오. 본인이 대리인한테 권한을 조금 너는 30만큼만 해라 라고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놈의 인간이 을이란 애가 즉 대리인이 100만큼 대리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리행위 효과는 100만큼 누구한테 몽땅 기속이 된다라는 겁니까? 본인한테.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자 30이나 100이나 100이 본인한테 유리하면 좋을지 몰라도 대리인이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불리한 계약의 효과는 대리인한테 기속이 되는 겁니까? 본인한테 기속이 되는 겁니까? 본인한테 다 갑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독한 마음 먹고 에이 너 한번 뭐 먹어봐라 엿 먹어봐라 해가지고 엉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엉망인 계약의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이 됩니까? 본인한테 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본인은 대리인을 믿고 싶다 믿기 싫다 아이고 니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니는 어떻게 하자라는 겁니까? 안 되겠다. 니 범위를 네가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제한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대리권 범위 제한인데 이처럼 대리권 범위 제한 이 제한은 하는 이유는 결국 누구 보호가 목적입니까? 대리인 보호가 목적입니까? 상대방 보호가 목적입니까? 본인 보호가 목적입니까? 본인 보호. 예, 그래서 자 본인이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 본인이 부당하게 불리하게 뒤통수 안 맞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범위를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유가 124조, 119조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124조 조문 한번 볼까요? 자 124조 제목이 뭐로 나옵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란 말 나옵니까? 자 그럼 그 조문 한번 볼게요. 124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법률행위 즉 계약을 하거나 이게 자기계약입니다. 또는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 즉 동일한 계약에 관해서 당사자 쌍방을 대리 이게 바로 쌍방대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채무이행은 할 수가 있다라고 요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조문 124조 요걸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거 보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 자 요래 나오는데 우리 한번 봅니다. 자 예를 들자면 갑의 부동산을 매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매도인 갑 매수인 병에서 요래 계약이 체결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갑이 직접 계약을 체결을 못한다. 즉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 계약서 쓸 때 이렇게 아마 쓸 겁니다. 갑의 대리인 을 그리고 상대방 병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도장 꽁꽁 찍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거다라는 겁니다. 요래 되면 자 얘가 계약을 체결했지만 여기에 따른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이 된다라는 겁니까? 야한테. 근데 자 갑이 이제 을한테 권한을 수여하는 겁니다. 야 이 요 집 좀 하나 팔아주라. 그래서 권한을 수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리인이 평소 나 저 집에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가 한쪽은 지가 대리인 자격에서 한쪽은 지가 당사자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요게 자기 계약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조문.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 즉 자기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게 바로 뭡니까?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자기 계약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자 자기 계약 그리고 자 한 명이 자 지금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를 해준 겁니다. 이거 집 좀 팔아주세요. 그리고 병이라는 애가 또 을한테 권한을 수여해 준 집 한 채 사주세요. 그래서 한 명의 대리인이
매도인, 매수인 이쪽 저쪽 다 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쌍방대리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한번 이게 쌍방대리입니다. 그러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체결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한번 보죠. 이거는 갑, 병, 요까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갑하고 병이 중개사무소에서 만나갖고 뭡니까? 중개사가 중간에 요 도장 찍으세요 해서 꽁꽁꽁 찍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리란 애가 한 손에는 지도장 들고 한 손에는 갑의 도장 들고 계약서도 뭡니까? 지 혼자 써가지고 됐나? 됐다 해가지고 고장 꾹 찍습니다. 그러면 10중 8구 누구한테 불리한 계약이 되겠습니까? 갑한테. 예, 그래 자기 계약은 본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니까 금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거 쌍방대리는 한 명이 갑도 대리하고 병도 대리한 겁니다. 이래 돼버리면 둘 중에 한 명 을한테 밑비내는 이제 죽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 이건 모르겠다 해가지고 자 갑 너 배 터지게 먹어봐라. 병 너 한번 죽어봐라. 이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쌍방대리도 뒤통수 심하게 한 명, 둘 중에 한 명은 맞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니까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조문에 보니까 자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이란 말 나옵니까? 본인이 허락해 준 겁니다. 이거 자 을이라는 애가 자기 계약을 하는데 갑이라는 애가 뭡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자기 계약해도 괜찮다 라고 해서 본인이 허락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본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본인이 자기 스스로 지 이익 지키기를 포기를 한 겁니다. 이런 경우까지 본인을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은 금지가 되는데 왜냐하면 본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니까 본인 보호를 위해서 금지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어떻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본인이 허락을 해줬다. 그리고 조문 뒤에 제일 마지막에 다만 그러나 해가지고 채무에 이행은 할 수가 있다라는 말 나옵니까? 그래서 본인의 허락이 있다든지 혹은 단순한 채무를 이행한다든지 이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해당이 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는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조문 1년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119조인데 119조 자 119조는 그냥 지문 한 개로 딱 나오고 치웁니다.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이건 약방의 감초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문으로 등장은 자주 하는데 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 제목 한번 자 119조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각자 대리라고 되어 있죠. 공동 대리 아닙니다. 자 그럼 제가 조문을 읽을게요.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인 때입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는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아니죠.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그게 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건 뭡니까? 각자 대리 아니다. 공동 대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여러 명 있으면 공동 대리가 원칙입니까?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까?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법에 공동 대리 하세요라는 규정이 있으면 뭡니까? 공동 대리로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틀린 점으로 요게 자주 나옵니다. 대리인이 여명인 경우에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O입니까? X입니까? X.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공동 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게 언제냐라고 하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즉 동의해줘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엄마 명의로 동의 써줘야 됩니까? 아빠 명의로 동의 써줘야 됩니까? 부모 공동 명의로 동의 써야 됩니까? 공동 명의. 그게 바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여러 명이 있으면 이거 공동으로 하세요라는 예외적인 규정이고요. 그런 법의 규정이 없으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으면 뭡니까?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리권을 제한하는 사유들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사유가 자, 법정 대리, 임의 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가 127조에 4개가 나옵니다. 단순 암기입니다.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 파산, 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해서 요래 4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128조 보면 임의 대리권 특유의 소멸 사유가 2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수권행위 철회라고 하는 거 요렇게 6개입니다. 요게 2개, 4개에서 127조, 128조 조문이 나오는데 그냥 뭐 이런 거 나중에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대리권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저런 조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 5페이지 보시면 10번입니다. 대리행위에서 요래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요건 이해를 하고 봐야지만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조문 자체를 지금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암기니까 나중에 문제 풀다가 보면 자동적으로 익혀지는데요. 요겁니다. 대리행위. 요거는 이해를 조금 하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만 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설명만 요를 조금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을이라는 애가 갑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자, 갑의 대리인 을, 자, 매도인 난에 요래 쓰고 매수인 난에 상대방이 병에서 지 이름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병이라는 애는 을이라는 애 위임장도 보여주고 하니까 을이라는 애가 지금 계약은 하고 있는데 본인이 따로 있구나라는 걸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을이라는 애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매도인 난에 뭡니까? 지 이름 뜩 쓰는 겁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래 되면 병이라는 사람, 상대방 병이라는 사람은 이 매도인 계약의 상대방이 갑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을이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을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을한테 이제 야한테 자, 계약금 주고, 계약금 계좌번호 하나 줘보세요. 계약금 주고 내가 언제까지 중도금 잔금 줄 테니까 요래 해주세요 해서 그 계좌로 다 붙여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이 돈 다 받고 자, 야가 빨리 등기서류 주세요라고 하니까 야가 지명의로 돈 다 받고 그때서야 하는 소리가 뭡니까? 내가 깜빡하고 얘기 안 했죠. 나 사실 대리인이에요. 본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가가지고 자, 그 등기서류 달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이거 살게 둬야 되는 겁니까? 갈아 먹어야 되는 겁니까? 갈아 먹어야죠, 이거. 갈갈이 찢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진작 얘기하지. 당연히 그 소리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야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당연히 병이라는 사람 을이 대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매도인 본인 당사자로 생각했습니까? 매도인 본인이겠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야가, 자, 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야가 계약을 체결할 때 뭘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까? 내가 누구 대리인 누구다라는 걸 밝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실수 안 할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114조 1항을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자, 대리행위의 효과 해가지고 1항입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대리인이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누구 대리인 누굽니다라는 걸 밝혔다라는 겁니다. 요래 되면 그 계약의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이 된다라는 겁니까? 본인한테 기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즉 야가 을이라는 애가 내가 누구 대리인 누굽니다라는 걸 밝혀줘야 된다. 요거를 요래 표현합니다. 현령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왜 이 현자가 맞나? 자, 나타날 현입니다.
왜 뭐 출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타날 현, 이름, 명. 그래서 이름을 나타내 줘야 된다. 그거를 현명이라고 부르고요. 현명을 우리 민법 조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겁니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한다라고 요래 표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117조. 죄송합니다. 바로 밑에 115조. 제목 조문 한번 보십시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란 말 나오죠. 이거를 바꾸면 뭐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현명을 하지 아니한 행위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됐죠? 예,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했다. 그 밑줄 쭉 쳐놨습니다. 114조 1항. 그 밑에다가 요래 씁니다. 이거를 현명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114조 1항. 밑줄 치전 부분 있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다가 현명이라고 쓰시고 115조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이게 결국 뭡니까?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조문 읽기 전에 자, 을이란 애가 자, 114조 1항을 보니까 야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했다. 현명을 했으면 법률효과는 누구한테 직접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인한테. 근데 115조를 보니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했다라는 겁니까? 현명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의 효과는 자, 우리 조문은 안 봤지만 이런 경우에는 계약의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이 되겠습니까? 대리인 자기 자신한테 귀속이 돼야 되겠죠. 현명 안 했으니까. 자, 진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115조 조문 보십시오. 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즉 현명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표시는 누구를 위한 거로 본다라는 겁니까?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자기 자신을 위한 거로 본다. 자기 자신한테 그 계약의 효과 귀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그러나에서 단서가 나오네요.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 나오네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게 뭡니까?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 뒤집으면 뭡니까? 선의 더하기 무과실. 이거 아까 봤습니다. 이게 몇 번 나옵니다. 민법 총칙에. 그래서, 자, 그러나 이유는 상대방이 대리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 1항 규정, 전조 1항이 바로 아까 114조 1항입니다. 본인한테 법률효과가 직접 귀속된다는 바로 위의 조문입니다. 그거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114조, 115조 조문을 해석을 해보니까 요래 되더라는 겁니다. 자, 현명을 했으면 그 계약의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이 되는 겁니까? 본인한테. 근데 현명을 안 했으면 누구한테 기속이 되는 겁니까? 대리인 지한테. 근데 다만 현명을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저 인간 대리 행위하고 있네 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래 되면 법률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이 되는 겁니까? 본인한테 기속이 된다라는 거. 요래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까지입니다. 요렇게 해석. 이제 우리가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연습하시는 겁니다. 몇 번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요거는 요 정도만 푸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여기서 야가 현명을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저 인간 대리 행위하고 있네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뭡니까? 본인한테 그 계약의 효과 귀속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현명은 반드시 갑의 대리인 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알아먹기만 먹으면 되는 겁니까? 알아먹기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결국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의 방식에는 보통은 갑의 대리인 을 해서 요래 표현하는데 반드시 그 방식에 국한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계약하면서 위임장을 쓱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위임장 보는 순간 뭡니까? 이 인간 대리인이네 라는 거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됐죠? 그래, 그런 방식으로 현명하는 것도 가능. 붙어요. 반드시 앞에서 자, 내가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위임장을 보여줬다라는 거 뭡니까? 내가 당사자 아이걸랑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 뭐 기본적으로 요래 틀 잡고 나중에 이제 이 조문을 통해서 현명의 방식에는 요걸 보니까 제한이 없더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위임장을 보여주더라 혹은 뭐 다른 방식으로 하여튼 상대방이 저 인간이 왜 저걸 갖고 있을까? 야 본인 아니구나 대리인이구나 라는 거 인식만 시킬 수가 있으면 됩니다. 자 요런 내용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현명은 이제 스마트하다가 아니라 뭡니까? 이름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대리행위 하자인데, 자, 이 116조인데, 요거는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요까지만 하시면, 요까지 하시고, 예. 문건대리 발만 조금 들러놓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뭐 117조 이거는 차차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자,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B가 A한테 대해서 사기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왜 제사강착 해가지고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는 뭡니까?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 갑이라는 애가 본인, 을이라는 애가 대리인, 그리고 상대방이 병이라는 애가 상대방에서 이렇게 두 명이서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이 집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병이라는 애가 야도 사기치고 야도 사기치고 둘 다 사기쳐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이건 사기니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갑은 이거 매매계약 나 사기 당했다 해서 취소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잘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야는 사기당하고 야는 안 당하고 그 야만 당하고 야는 안 당하고 그럼 야들은 서로 교류가 전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대리권 줘놓고 그러니까 야가 사기당하면 내가 그런데 해가지고 이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둘 다 사기당하는 경우가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시험 문제를 위한 이론입니다. 실제 이런 경우는 없는데요. 근데 이거 자꾸 나오니까 내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겁니다. 병이라는 애가 본인은 사기를 쳤는데 야는 사기 안 당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일에는 사기 당했는데 야가 사기 안 당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만약 발생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 매매 계약은 본인이 사기를 당해야지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가? 대리인이 사기를 당해야지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준은 누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 효과를 가져가는 애가 본인이니까 본인 기준에 의해서 야가 사기 당했냐 안 당했느냐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자. 그게 바로 야가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다. 법률 행위 즉 대리 행위는 야가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왜 법률 행위는 당, 목, 의가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에 일치,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의사표시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의사표시 하자는 결국 법률행위에 포함이 되니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니까 이거는 자 사기 당했다 안 당했다 즉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아니다라는 거는 야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두 개로 설명할 둘 중에 한 명 말이 맞을 거고 둘 중에 한 명 말은 잘못된 말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문 보기 전에 여러분들 찍으십시오. 자, 이 경우에 사기 당했다 안 당했다 대리에 있어서는 사기 당했다 안 당했다라는 거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자. 본인 기준으로 하자 대리인 기준으로 하자. 자 어차피 지금 관계 없습니다. 맞든지 틀렸든지 관계 없습니다. 자 그게 결론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갑니다. 116조입니다.
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이 바로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라는 겁니다. 불일치하거나 사기나 강박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영향을 받을 때, 즉 무효가 되기도 하고 취소가 되기도 하고 요래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그 사실 유무는 땡땡을 표준으로 결정하자라는 겁니다. 본인입니까? 대리인입니까? 대리인 표준합니다. 대리인 기준설입니다. 대리인이 기준이 된다. 자, 그럼 결론. 자, 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록 본인은 사기를 당했지만 대리인이 사기를 안 당했으니까 여기에는 사기가 개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본인은 사기를 안 당했지만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인 야가 사기당해서 계약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야가 기준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비록 본인은 사기를 안 당했지만 사기를 이유로 이거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116조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알았다 몰랐다 사기 당했다 안 당했다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누가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까? 야. 됐죠? 그래서 얘는 보니까 요 계약에는 사기가 개입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건 취소 못하고 이거는 비록 본인은 사기 안 당했지만 야 사기 당해서 이 계약엔 사기가 개입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굵은 글자 땡땡을 표준으로 한다라는 거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잡아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자 기본적으로 이제 대리를 한 발짝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 자체는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요 외에 여기 나오는 거는 조문이 대리는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조문이 많으니까 시험 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요 내용들은 조문 읽는 거를 연습하시고요. 자, 끝나기 전에 제가 한 발짝만 더 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 주고 거기에 따라서 상대하고 계약이 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이 되는 겁니까? 야한테. 되겠죠? 근데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준 적이 없는데 괜히 야가 내가 누구 대리인데 해가지고 뭐 위임장 위조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당연히 야가 본인 대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가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본인 대리라고 생각하겠죠? 그래 본인한테 가가지고 뭐 이전 등기해 주세요 하니까 본인이 뭡니까? 아이고 뭔 소리 하노? 나 그한테 대리권 준 적 없다. 자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본인이 만약 책임 안 진다라고 하면 누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야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야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하면 누가 피해를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자 이제 이게 골치 아파지는 자, 정상적인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행위가 일어나는 경우를 유권대리다라고 부릅니다. 유권,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유권대리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 유권대리가 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는 거 쭉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 골치 아파지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무권대리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시험은 유권대리 1개, 무권대리 1개, 혹은 유권대리 2개, 무권대리 2개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3개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무권. 거기 더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권대리가 일어나게 되면 법적으로 분쟁이 생기면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시험 4개는 뭡니까? 무권대리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무권대리를 다음 시간에 보실 텐데 요 무권대리도 표현대리라는 거하고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6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 협의 좁을 협자입니다.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에서 이게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130조부터 135조까지 나오는 거 요건데 다음 시간에 그러면 제가 무권대리 1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개관해드리고 무권대리 보시고 그리고 물권법 쭉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가실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